이번엔 디테일 문제 유형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테일 문제라는 건요, 여러분, 결국 사실과 내용을 물어보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여러분의 많은 분석이라던가 추론이 들어가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주제보다는 굉장히 협소하고 그 지문에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제 찝어내는 그런 유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대표적인 디테일 유형 2개만 이렇게 지금 써놨는데요. 예를 들어 what is 어쩌고 라던가 according to the lecture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는 무조건 디테일이지만 예를 들어 2개 고르세요, 3개 고르세요 또는 표문제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은 다 내용과 사실에 집중한 거기 때문에 디테일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 꼭 what이라고 시작하는 것이 무조건 디테일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how나 why로 시작을 할지라도 내용, 사실에 기반한 문제를 묻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여러분이 디테일 문제라고 정의를 내리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디테일 문제의 접근 방식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여러분 틀린 내용은 그냥 제거를 하셔야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문제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아닌 것을 제거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정리된 게요. 보기에는 지문에서 나왔던 내용이지만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아닌 보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어벤져스 그 그룹에서 초록색으로 변하는 힘이 센 그러한 히어로의 이름은? 이라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보기에는 A번 아이언맨, 뭐 B번에는 뭐 캡틴 아메리카, C번에는 헐크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이거죠. 여러분 캡틴 아메리카나 아이언맨은 다 어벤져스에 출연한 사람들이긴 하지만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초록색으로 변하는 힘이 센 그런 히어로를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헐크를 고르셔야 되는 거잖아요. 나 이거 봤는데? 나 이거 나온 거 아는데? 라고 A나 B를 고르시게 되면은 그거는 틀린 답이 되는 거죠. 네, 그거 마찬가지로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들어가 있다라고 해서 여러분이 고르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전문 용어는 용어 자체에 집중하기보다 설명에 집중하기. 네, 토플을 듣다 보면 되게 전문적이고 되게 어떻게 보면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출제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그 단어를 여러분이 당연히 처음 들으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어를 만나셨을 때 쫄지 마시고 설명에 집중을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난번 토픽 문제의 접근 방법과 마찬가지로 디테일 문제도 우리가 가정적인 거를 한번 통해서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는지 한번 감을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그냥 어떤 뉴스를 가져온 거고요. 여기서 디테일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와요. 자, 지난 5일부터 발생한 폭우로 어떤 시에 거주자 130명 이상이 사망을 하고요. 100명 가까이 실종이 됐대요. 그리고 이번 폭우의 원인이 대기 불안정에 의한 지형적 원인으로 분석이 되었대요. 되셨죠? 자, 근데 디테일은 위 자연재해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라고 문제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1, 2, 3, 4 문제가 있으니까 잠깐 화면을 멈추시고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되셨죠? 자, 1, 2, 3, 4에서 여러분 1번은 많은 수의 사상, 실종사 발생 나온 내용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장마로 인한 급성폭우. 뭔가 급성폭우 부분은 나온 것 같은데 장마는 잘 못 들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번은 기록적인 이상 대기 현상. 기록적인. 그 다음에 뭔가 대기 불안정이니까 대기 현상이 맞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날씨 및 지리적 원인의 작용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정답은 여러분이 푸신 것과 마찬가지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이 고려를 하셔야 되는 게 첫 번째, 문제를 잘 읽으셔야죠. 어떤 걸 요구를 하는지를 보셔야겠죠. 지금 원인을 물어봤죠? 자, 근데 1번 보기 같은 경우는 분명히 여러분이 들으신 것임에도 들으심에도 불구하고 얘는 답이 되지 않는 게 원인을 물어봤지 그래서 폭우가 많이 내려서 생긴 결과가 뭐야를 물어본 건 아니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결과에 해당하겠죠. 그 다음에 2번 장마로 인한 급성폭우. 자, 급성폭우 맞아요. 그런데 장마라는 얘기는 여기서 우리가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추가된 내용은 여러분이 고르시면 안 되겠죠. 3번 기록적인 이상 대기 현상. 자, 이거는 이상 대기 현상의 부분은 여기에 지금 나왔고 그리고 기록적인이란 말은 제가 일부러 썼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들어가 있었어서. 네, 그리고 폭우도 어떻게 보면 대기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나 디테일 문제의 특징은요.
원인이라고 한 부분이 분명히 이 지문에는 있고 그 원인에 대한 요기 부분을 들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대충 이런 것 같다. 또는 그 주변더리에 이런 내용이 나왔어. 라고 할지라도 정확한 내용을 듣지 못하면 틀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폭우의 원인이 뭐다? 지형적 원인과 이걸로 인한 대기 불안정이다. 이렇게 되고 있네요. 그래서 날씨, 대기 불안정, 지리적 원인, 지형적 원인. 그래서 답이 4번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디테일 문제는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셔야 될까요? 첫 번째, 인퍼는 어렵고 디테일은 쉽고가 아니라요. 디테일은 못 들으면 틀립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지문이 잘 들릴 수 있게 평소에 리스닝 스킬을 잘 늘려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본인 해석이나 분석을 넣지 말자. 이렇게 말을 했으니까 이게 왠지 답일 것 같고 그러면은 이건가 하면서 머리가 복잡해지는 순간 디테일 문제는 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에서 원하는 부분을 꼭 여러분이 체크를 하셔야 돼요. 자, 세 번째, 개념을 꼭 이해할 필요는 없다. 내가 예를 들어 이과인데요. 문과적 개념을 잘 이해를 못한다던가 내가 문과인데 이과 내용이 나와가지고 정말 머리가 터지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영어 시험임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해가 안 가도 얘가 뭐라고 했는지를 그대로 갖고 와가지고 푸시는 게 디테일이에요. 그래서 개념을 여러분이 학자처럼 다 이해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네 번째. 키워드 들어가 있다고 무조건 고르지 말자. 자, 우리 타핑 유형에서도 연습을 했는데요. 오히려 토플의 답은 답같이 안 생겼죠. 정답은 오히려 답같이 안 생기는 경우가 더 많아요. 이거 중요한 단어였어 라고 하면서 그 단어가 있는 보기를 무조건 골라버리는 습관은 절대 고치셔야 할 그러한 습관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문제를 딱 앞에다 놓으시고 이거를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일단 문제를 잘 읽으시고 이 부분이 어디에서 나왔지라는 거를 구체적으로 한번 찾아보세요. 두 번째, 이거는 약간 야매적인 거지만 디테일 문제의 2번과 4번의 경우에는 지문의 순서와 거의 비슷하게 흘러가기 때문에 앞부분의 내용이 2번에 뒷부분의 내용이 4번에 출제되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의 내용에서 중요했던 거 그게 뭐였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 또는 뒷부분의 내용에서 어떤 게 나왔지? 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걸로 충분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내가 분석을 더 하고 있거나 해석을 더 해가지고 넣고 있는 것 같으면은 한 발 물러서세요. 그래서 정확하게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만 고르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